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봉수님이 해주실 이야기, 과연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봉수님, 네.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자, 오늘 봉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아주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네. 이제 그 무당 언니가 전해주는 이야기인데, 그냥 한마디로 과유불급인 것 같아요. 과유불급. 뭐든지 그냥 과하면 안 좋다. 이런 오바 떨지 마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과하면 안 돼. 모든 건 간에. 그러게요. 예, 그 중간이 제일 어려운 건데.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봉수예요! 이제 예전에 돌쇠 이야기에서 질투심이 꼭 나쁜 감정은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 살고 싶고 그런 마음도 다 질투에서 나오는 거라고. 근데 뭐든지 그냥 좋은 감정들이라고 하더라도 예. 과한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가 아니고 또 중간중간 무당 언니한테 들은 이야기를 섞어서 좀 매끄럽지 못하는 거는 미리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언니가 진짜 기가 막히게 신발이 좋다고 했잖아요. 빛보다 빠른 게 말과 소문이라고. 맞는 것 같아요. 딱히 홍보를 하고 그런 거는 아닌데 내 소문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장사고. 그때 당시 언니가 20대 중반이었는데 불구하고 벌써 이제 수도권에 자가 소유 아파트 그리고 외제차도 낮은 등급도 아니고 와 할 정도의 외제차에 전 언니랑 술을 마시면 그냥 소주 먹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양주도 아이고. 어릴 때 처음 먹어보고 언니랑 호캉스도 해보고 저도 돈 많이 벌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여자가 능력이 좋으면요. 속된 말로 남자 진짜 많이 꼬일 것 같잖아요. 실제로 꼬이지. 안 그러겠냐고요. 얼굴도 이쁘지. 돈도 많아. 직업이 무당이긴 하지만 다들 생각해보세요. 현금으로 월 1,000, 2,000 그냥 네 용돈으로 써라 하고 갖다 주는데 예. 무당이 대수예요 지금? 1,200을 용돈으로? 예. 네, 저한테도 생일 선물로 그냥 명품백 그냥 사주시고. 어이구, 어유. 근데 언니가 가만 보니까 연애도 안 하고 뭐 이성 친구도 없고 연애도 가볍게 하는 정도지. 지금도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결혼까지는 절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자기는 책임질 사람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돈만 많다고 다 되는 거였으면 세상에 종교랑 무당은 판치지 않는다고. 막말로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쉽다. 대놓고 말하면 귀신 들린 애미 밑에서 자라는 애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네가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같은 사람은 책임질 걸 어떤 것도 남기면 안 된다고.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진 거는 가진 거고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고마운 언니니까 난 존중해 언니. 뭔 일 있어도 난 언니 편이라고. 그렇게 언니가 계속 운영을 하는 와중에 보통 그렇게 신당을 찾아온다고 하면 10대, 20대는 정말 없대요. 아예 없고 있어도 걔네 부모가 오지 걔가 직접 오진 않는다고. 고민의 크기야. 남의 중병보다 내 곧불이 더 크다고. 누구나 다 간절하고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어린애들보다는 30, 40 정도는 돼야지 신당 가고 그럴 정도잖아요. 예. 근데 웬걸 고등학교에 왔대요. 애가 저랑 좀 과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심한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적도 조졌겠죠? 근데 그러면 집에 가도 부모님한테 죽을 만큼 받았대요. 공부 못한다고. 너무 인생이 벌써부터가 힘든데 여기가 너무 용하다고 해서 예약은 밀렸고 근데 방법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그냥 집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대요. 또 그렇게 추운 날 겨울이었는데 몇 시간 내내 서 있던 모습이 참 마음 아프고 기특하면서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가 비슷했던 제 생각이 났대요. 그렇게 힘든 사람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라는 게 무업인데 얘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으로 일단 들인 다음 이제 뭐 신정을 빙자한 그냥 심리 상담인 거죠.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줬대요. 그 친구를 그냥 똘순이라고 할게요. 내가 성심을 착했대요 참.
온화하고 점점 성격이 밝아지는 걸 보면서 언니도 기분이 좋아서 가끔 말상대나 하자고 불러서 맛있는 것도 먹이고 그랬다나 봐요. 그렇게 자주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면서 똘순이가 언니랑 그렇게 붙어 다니면서 네. 기초적인 사주 지식이나 관상 사실 그런 거는 외워도 볼 수는 있잖아요, 대충. 재미로.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 보면 얘는 관상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대충 감은 잡는다고 똘순이도 딱 그 정도까지는 됐었대요. 근데 언니가 아까 돈을 많이 번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 수준이 참 좋다고 했잖아요. 얼굴도 이쁘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건 맞는데 그 어린 친구도 어떻겠어요. 아니면 남의 일이라고 쉬워 보였었나? 진로를 이제 무당 언니처럼 그쪽으로 잡고 싶다고 한 거예요. 언니 말로는 제가 초년에 어두운 게 사주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귀문관살도 있고 한심살이라고 해서 다 칼잡는 사주라는데 네. 언니 말로는 그거 아니라며요. 제가 말도 참 날카롭게 잘 찝는다는 능력도 있다는데 저도 언니처럼 배우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언니처럼 힘든 사람들 말 잘 들어주고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언니가 기가 찼대요. 너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려는 거 맞아? 그러면 심리상담가도 있고 다른 좋은 직업들이 많은데 왜 하필 이 일이야? 이건 무업 밟는 팔자라고 해도 말려야 될 판에 너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네가 내 말을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현침살이라고 다 칼 잡는 사주 아니라고 했던 건 사람은 다 자기 사주대로 따라가지만은 않는다고 노력하기에 다르다고 말해주고 싶었던 거야 하면서 애를 좀 혼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똘순이도 내가 그렇다는데 언니가 뭘 알아요? 언니도 어줍잖게 알면서 하면서 따졌대요. 언니는 얘가 내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데리고 있다고 해도 얘는 아직 어리고 그런 만큼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사리 판단도 안 되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얘를 더 데리고 있어봐야 진짜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고 사실 얘가 지금 또래랑 어울릴 나이인데 나이차 많이 나는 나랑 있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더 데리고 있어봐야 정말 얘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아서 아휴 돌순아 다 내 탓이야 그래. 근데 너는 이런 데 오면 안 돼. 네가 아직 너무 어렸는데 내가 너무 멍청했다. 네가 편침살? 귀문관살? 주서들은 어줍다는 걸로 나대지 마. 아는 척하지 마. 예. 너 그러다 칼 맞아. 다 좋다 쳐. 네 말이 다 맞다고 치자. 너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면 반대로 네가 촉이 좋고 음기가 세서 귀문이 열려있는데 무당팔자가 아니라면 그럼 더더욱 그런 일에 발도 들이면 안 된다는 걸 생각을 못했니? 너 내가 이 일을 언제부터 했는지 알고 너 내가 그냥 좀 휘황찬란하게 사는 것 같아서 그거에 네 핍박받은 한 풀고 싶어서 그런 생각한 것 내가 다 알아. 너 같은 애들, 너보다 더한 애들이 이 일을 한다고 설치다가 패가망신한 거 한둘 본 줄 알아?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내쫓고 더 이상 연락도 하지 말고 오지도 말라고. 예. 너 한 번만 더 오면 내가 니네 부모님한테 찾아갈 거라고. 그러고 돌순이 번호는 전부 차단하고 그렇게 욕하고 소리 지르니까 똘순이도 어린 마음에 놀랬던 건지 더 이상 찾아오진 않더래요. 아무튼 그래서 더 이상 찾아오지는 않으니까 다 잘됐다 아쉽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 무업하는 사람들은 원래 아이들 가까이 해서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다시 평범한 일상 가끔은 친한 지인 한두 명만 더 놀고 술 한잔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초반에 언니는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을 거라고. 근데 사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었대요. 이게 그렇잖아요. 사실 여자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닮은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렇잖아요. 근데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을 거라는 다짐을 한 계기가 돌순이 때문이래요. 아니나 다를까 계절이 여러 번 바뀌고 나서 언니네 신당 옆에 바로 조만한 신당이 생겼대요. 근데 그 신당이 기가 막히긴 했는지 예. 언니네 신당은 점점 찾아오는 사람도 줄고 언니가 돈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 궁금하잖아요. 자기가 방문하려고 하니 너 옆집 무당 아니냐 안 된다 하고 막고 다른 사람인 척 전화 예약 상담을 잡으면 전화로 상담하는 거면 대충 알겠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웬걸 목소리가 돌순이더래요. 번호는 바꾼 것 같고 일단 자기인 게 들통날까봐 바로 끊어버렸는데
이게 이제 너무 궁금하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돌순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봉수야, 네가 저기에 예약을 해서 뭐 대충 너 고민 있지 않냐? 아니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너 남친 있다 하고 가서 보고 오라고. 사주 보고 오라고. 그래서 뭐 그래 언니 부탁인데 해야지.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 예약도 한 두세 달 걸리더라고요. 그나마도 평일 진짜 애매한 시간대나 겨우 시간이 나가지고 예약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이게 점사 보러 가신 분들 많을 거고 아시겠지만 직접 가서 생년월일 시를 말해야 되던지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근데 보러 갔는데 똘순이는 고사하고 웬 정장이 입은 남자가 하나가 앉아있더래요. 예? 그래서 제가 무당이세요? 하니까 저는 무당은 아니고 그냥 저희 선생님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선생님이 조금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대리로 선생님 점괘 받아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길래 네. 이게 뭔 소리야. 아니 내 돈은 아니지만 이럴 거면 내가 무슨 시간을 들여가지고 점사를 보러 갔겠냐고요. 내가 지금 내 생년월일도 말도 안 했는데 직접 나 보고 아는 것도 아니면서 뭘 맞추냐고 따지니까 종이 왔네요. 잠시만요. 일단 읽어보세요 하면서 그 종이를 주는 거예요. 예? 프린터된 종이를 받아보니까 웬걸? 진짜 다 맞아요. 이게 있을 법한 일을 대충 뭉긋뜨려가지고 써놓은 게 아니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몇 월에 어떤 이성이든 친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됐든지 걔랑 아니면 언제 이사를 어디로 갔는지 근데 그 집이 안 나가서 골치 아플 거라든지 언제 시험이 있는데 그게 1차는 붙을 건데 2차는 떨어지지만 다다음 일정에는 잡을 거라고 근데 그게 그 시험이 어떤 일 때문에 있어가지고 급하게 일정이 생길 건데 그거를 꼭 보라고 그건 붙을 거라고 근데 실제로 일정이 진짜 잡혀가지고 나긴 했어요 그 시험이 이제 이후에 제가 이런 인생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것도 맞고 그거를 이제 비방법으로 알려주겠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근데 이거는 알고 싶으면 다음 예약을 잡아서 와 근데 비용은 얼마가 될 거라는데 그게 무슨 몇백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몇 개는 사람 써서 알 수 있는 정보라고는 하는데 나머지는 그런 것도 아닐 뿐더러 제가 이거 예약금이 5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 쓴다고 해서 몇 개 알아낸다고 해도 그것만 몇백일 건데 제가 뭐 비방법을 쓴다는 100%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일을 하는 건 손해잖아요.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다 맞추지? 이거 뭘까? 어쨌든 이게 한두 푼은 아니니까 더 고민해보고 연락 주겠다고 하고 예. 뒤 돌아 나와서 언니 집으로 달려가서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근데 언니가 표정이 그냥 화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제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저를 말똥말똥 쳐다만 보길래 이거 내가 눈치 없이 그 집 용하다고 동정업계 사람한테 호들갑을 das던 건가 했는데 언니가 야 봉수야 너 예약 한 번만 더 잡아. 근데 예약은 네가 잡는데 가는 건 내가 갈 거야. 넌 오지 마. 이래가지고 뭔데 그러냐. 나도 알려줘라 하고 때를 막 썼는데 언니가 제 주둥이를 찰싹하고 때리면서 이상한 고집 피우지 말고 나중에 다 알려줄 테니까 나대지 말라고. 그래서 뭐 저 언니가 때 쓴다고 순순히 말해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냥 언니 말대로 했는데 대신 나는 밖에서 차 안에서 눈에 안 띄게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고 그렇게 언니 말대로 착착 진행이 됐어요 일이. 돈 갖고 갈게요 하니까 신나서 오라 하대요. 뭐 하기서 한두 푼도 아니니까 그럴 수는 있다 싶은데 몇 분 안 지나서인가 이제 와장창 소리가 나고 언니는 그때 봤던 남비서한테 끌려서 나오는 거예요. 패대기 쳐지면서. 뭐 하는 거냐고 가서 막 언니 부축해주고 그랬는데 저랑 언니한테 소금을 막 뿌리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고 일단은 언니한테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예. 언니가 말을 해준 게 왜 예전 썰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반려동물로 양밥 치는 거. 그걸 고독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 왜 갑자기 고독이냐. 무당이 되려면 일단 신을 받아야 되잖아요. 언니는 신을 몇 명 받았는데 그게 큰 신 하나, 주로 퇴마구슬 하거나 그런 큰 일을 하는 주가 되는 신이 한 명 있고 나머지 신점을 봐준다든지 귀신을 보고 알려준다든지 하는 짜잘한 일을 하는 신은 몇 명이 있대요. 왜 무당이 처음 신 받은 시 6개월까지는 신발이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큰 일을 해주는 신은 일개 사람들 운세나 그런 거 봐주고 다니지도 않고 물어봐도 귀찮아하고 신병 내리거나 그런 좀 힘은 세지만 그만큼 권위적인 신이라면 짜잘한 신들은 그런 운세를 봐주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냥 속된 말로 배터리 교체하듯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된대요. 그 이유가 정말 힘이 약한 사람들이라 힘이 떨어져서 바뀌는 직접적인 이유가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사람의 염원이 모이고 모여서 그걸 빨아먹고 큰 신이 되어보려고 설치는 신이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이유로 크게 나뉜대요. 두 개로. 무당집에 왜 찾아갈까요? 염원, 뭔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마음으로 가진 않잖아요. 뭐 다짜고짜 내 옆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승진해서 이 회사를 일으키고 싶어요. 예뻐지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뭔가 막히고 암울하고 답답한데 그게 언제 해결될까요? 의식이잖아요. 네. 거의. 근데 그게 좋은 감정은 아니니까 자잘한 신들도 힘을 받으면 좋게 크는 법이 없대요. 거의. 그게 커지면 끝이지 않냐? 그럼 걔도 큰 신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아니래요. 작은 물병에 물을 넣어봐야 넘치거나 깨지는 거라고. 결국엔 그 신 받은 사람은 잠식이 될 거다. 고독 얘기를 하다가 웬 갑자기 신이야 하셨을 건데, 동물이나 곤충으로 고독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고독을 만드는 게 있대요. 아실 거예요. 연매라는 건데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옛날에 무당들이 악신을 만든다 하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큰 대나무 죽통에 납치한 아이를 넣고 가둬 죽여서 태아령을 만드는 방법이 제일 세대요. 근데 여기서 힘이 더 센 악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아이를 낳은 어미가 직접 죽이면 된대요. 제일 세대요, 그게. 남한테 죽어도 한인데 자기를 낳은 어미가 나를 직접 죽인다? 밥도 안 먹이고? 그럼 그 한이 어떻겠냐고. 와, 미친, 뭘 죽여? 싶었는데, 잠깐만, 아니 언니 나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애를 낳고 죽이고 그러기엔 지금 언니도 보면 그 태아령이 몇 명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기에는 시간도 일단 시기상으로 안 맞고 계절이 몇 번 바뀐 거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신 나간 나라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잡혔을 거라고, 꼬리가. 게다가 애가 들어갈 그 죽통은 또 어디서 구하냐고. 아니겠지 설마 했는데 제일 간단한 방법이 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굳이 신생아가 아니더라도 사람이었던 거면 된다고. 네. 뭐 어떻게 임신하긴 해가지고 인공적으로 유산을 했을 것 같고, 와. 예. 죽통이야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본인 자체가 태아령을 담는 죽통이 되면 되는 거라고. 근데 그게 문제는 하나라도 큰일인데 내가 본 것만 셋이라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끌려 나왔으니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 언니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일까지 벌일 거면. 뭔 일 있으면 대처해야 되니까 뭔 일이라고 빨리 말해달라 했어요. 언니가 한숨을 푹푹 쉬더니 다 내 탓이라고. 네. 어린애한테 내가 괜히 바람 넣었다고 어떡하냐고. 그리고 이 사단까지 났는데 걔는 이제 나를 안 만나줄 거라고. 아까도 들어가자마자 그 남비서라는 사람은 날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똑똑똑 선생님 하고 뒷문에다가 대고 부르더니, 네. 예상했던 대로 똘순이가 뒷방에서 나오더라. 나오는데 하는 말이 그 예약한 사람 보자마자 솔직히 알았어요. 역시 뭐 언니가 시킨 건 줄 알았어. 기운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내 귀한 시간 뺏을 거면 돈이라도 싸들고 오라고 내보냈던 건데 진짜 그 돈 들고 왔네? 근데 왜 온 거예요? 밥그릇 뺏은 쌍판떼기 궁금해서 왔어요? 아니 언니가 너 도대체 이런 일을 왜 벌린 거야? 지금이라도 청산하고 속죄해.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제발 하니까 그 돌순이가, 왜요? 이 좋은 걸? 언니 전 돈도 많이 벌고 어린 나이에 성공도 하고 또 언니랑 다르게 좋은 일도 많이 해요. 나는 언니처럼 독식하려고 어려운 사람 팽개치지 않았어요. 증거로 봐봐요. 지금 저라면 언니 업장 충분히 밀어버릴 수도 있는데 안 했잖아요. 언니 지금도 저로 인해서 도움받고 새 인생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언니가 말한들 제가 듣겠나요? 여기까지 왔는데. 절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으니 언니 말이 틀렸다는 반증이에요. 언니는 고작 달고 다니는 게 나이대 비슷한 여자애 걔를 친구랍시고 데리고 다니는 거 개안하잖아요. 이만 나가주세요 하고 언니는 남비서한테 잡혀서 끌려 나오듯 내팽겨쳐진 게 아내까지 상황이었대요. 네. 세상 이게 뭔 일이야. 무슨 말이야. 지지한 사람? 지지한 사람 또 뭐야 하고 싶었는데 언니가 농으로 듣지 말라고. 느껴지는 것도 그렇고 돌순이 말로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하는 거 보면 쟤 지금 무당 노릇만 하려고 저딴 짓거리 벌인 거 아니라고. 그래서 좀 무섭잖아요. 단체 정도만 되면. 그래서 언니 그러면 언니한테 지금 당장 피해 안 주고 있고 또 안 준다고 하잖아.
그냥 언니도 이사 가고 피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지금 우리 상황에서 신고를 하거나 그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래 일단 들어가자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언니가 이제 돌순이나 신당 사람들을 조사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신당 사람들도 우선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 가족들까지 알아내는 건 진짜 쉬우니까 우선은 그 가족들한테 알렸대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방송국이던 기자던 그렇게 판을 키워놓으면 아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추가적인 피해자는 더 발생이 안 될 거 아니겠냐는 생각이었대요. 근데 일의 진행이 언니 생각이랑은 아예 달랐어요. 언니는 사람들의 마음의 힘을 간과했고 어디로 튈지까지는 몰랐나 봐요. 예. 언니가 예전에 저한테 말해준 게 무당일을 해야 하는 사람도 신을 잘못 받으면 소위 정신이 나간다고, 영혼이 녹는다는 말이 진짜야. 네. 하물며 자기 자식을 연매로 녹여 만든 여자는 정신이 온전했겠냐고. 사람이 점점 미쳐가면서 또 실제로 귀신이 사람 코앞에 일을 못 맞추겠냐고. 그것도 자기 능력인 것 마냥 미쳐 날뛰면서 이번엔 지가 비범인인 줄 아는 거라고. 예. 실제로 돌순이가 그렇게 사람을 모았대요, 사이비 마냥. 사기를 치려거든 마음이 무너져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사람들 속이기가 제일 쉽대요. 돌순이가 어려웠던 본인의 과거를 말하고, 그런 내가 지금은 대학도 안 가고 부모랑 의절했고 남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내가 다 했는데도 나는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잘 살고 있지 않냐, 내가 그런 방법을 알려주겠다 라면서 사람을 끌었대요. 자신의 과거를 무기 삼아 공감하는 척 접근하다 보니까 믿음들이 모이고 또 그게 맹신이 되면 무서워진다고, 그렇게 그 돌순이의 태아령들도 힘을 점점 키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신발 잘 받아 보이는 무당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한둘 다가오기는 쉽잖아요. 사람 마음을 그렇게 갖고 놀다가 뭐 돌순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능력이 안 됐던 건지 더 많이 포섭하기는 어려웠는지 돌순이 입장에서는 그 신도라고 할게요. 그 신도들 중에 좀 만만해 보이고 사람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여자의 하나를 타겟으로 잡고, 너도 나처럼, 그리고 더 일이 진행된다면 당신들도 이 여자처럼 될 수 있다고 내세우면 사람들이 더 몰리겠다 싶었나 봐요. 그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제 딸이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되고 거기서 빌빌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무당언니한테 이제 들었으니까 당연히 못 참고 찾아왔죠. 근데 이미 피해자가 돌순이처럼 연매로 악신을 받으려고 아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다 뒤집어 엎고 돌순이도 뭐 좀 격하게 몸싸움이 벌어졌대요. 그렇게 경찰이 오고 돌순이랑 그 신당에 속해있던 피해자들도 싹 다 조사받게 되면서 그 단체들은 와해가 되었대요. 오. 또 돌순이는 아직 아무리 어리고 건강한 상태에서 병원에서 인공수상을 진행을 했다고 해도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되었고, 더해서 그때는 이제 그 수술이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한 데에서는 더 안 해준다 그러고, 또 그렇게 해준다는 병원도 찾기도 힘드니까 강제로 이제 유산시키는 약을 구하는 게 더 쉬웠대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된 약이겠으며 또 위생적으로 의학적으로 처리도 안 되었겠으니 후유증이 좀 시게 왔다나 봐요. 그 골반 쪽이 아예 손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제 다리도 저는 잘 걷지도 못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집에서도 손절당한 돌순이가 걱정돼가지고 언니가 치료비라도 내주겠다고 돌순이한테 문병을 갔대요. 그럼 이제 돌순이가 언니를 보자마자 예. 화를 내고 울고 하다못해 뭐 조금의 기대로는 미안하다고 하려나 싶었는데 전혀 아니었대요. 오히려 그냥 보다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고 여기에 왜 온 거야? 하니까 언니도 걱정돼서 왔다고. 그래도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널 그렇게 내쳤으면 안 됐던 건데 하니까 돌순이가 네. 맞아, 다 언니 때문인 거야. 언니가 그때 날 내치지 않았으면, 그냥 달래듯이 옳은 방법을 알려줬다면, 아니면 날 끝까지 잡고 일으켜줬다면 난 이 지경까지는 안 왔다고. 아이고. 돌아가, 언니랑은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랬대요. 그러니까 언니가 내가 아끼던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네. 근데 죄 안 지은 척 꼴값도 지 마. 어쨌든 범죄자야 너는. 내 말을 안 들었던 건 너고 내가 내치지 않았더라도 넌 이 길을 갔겠지. 쾌차하길 빌게. 그래야 네 죄도 직접 수습할 수 있지 않겠니? 하고 이후로 언니도 뭐 수납하려는 마음도 그냥 접고 떠났대요. 근데 이제 언니의 마음이 문제인데 언니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죄책감이랑 사람에 대한 환멸감도 느끼고 아이고.
함부로 남한테 아는 척 까불지 말아야겠다. 예. 특히 어린 사람들이랑 연을 만들면 안 되겠다 다짐했대요. 그러고 이후로 정말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사람이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닌데 먼저 상대방이 사주나 신점을 봐준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돈 받고 점사를 봐주거나 그런 거를 하지 않기로 했대요. 다 지치고 질렸다고. 돈이 예. 뭐라고. 그 잠깐인 찰나인 감정이 또 뭐라고. 사람이 이렇게 미친다고. 하고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아, 섬뜩하네. 진짜 섬뜩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봉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봉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인 방법도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사람이 무서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충격적인 방법이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봉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봉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근데 방금 전까지 네. 봉수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는 살짝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이 좀 있어서 뭔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네요.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리십니다. 봉수예요. 제 동네 친구 중에 저번에 말한 돌쇠랑 같은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친구고 그 돌쇠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가 이 친구가 장사하는 친구라서 장사하면 사주나 운세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같은 동네였던 무당 언니를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친해진 친구인데 장사한다 했잖아요. 그 친구가 도축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생긴 게 육식공룡상이라 용룡이라고 할게요. 네. 이 이야기가 한 5, 6년 된 최근 일인데 용룡이가 생긴 건 참 키도 크고 날씬하게 생겨가지고 또 칼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처음엔 저도 오해를 했는데 네. 부모님도 남들을 돕고 그런 성심이 옳게 박힌 분들이고 그런 분들 자식이다 보니까 용룡이도 참 신성이 착했어요. 도축업이라는 직업 자체가 다른 분들한텐 낯설고 좀 거친 느낌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그 친구는 누구보다 남을 배려하고 비속어도 안 쓰고 이런 말 하면 좀 안 되긴 하지만 생긴 거랑 다르게 동식물도 잘 키워요. 그래서 그런지 가축의 희생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한 동물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신념으로 일을 해온다 해요. 그렇게 사람 좋은 동네 친구라 뭐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여친한테 까였다고 술 한잔을 하자는 거예요. 이제 언니랑 친한 친구가 넘어지면 제일 웃기다고 언니랑 낄낄거리면서 놀려 먹으려고 달려갔는데 왜 헤어졌어? 이번엔 또 뭔데? 하면서 놀려 먹으니까 예. 용용이가 야, 나 진짜 얼탱구리가 없어가지고 솔직히 연인이랑은 가끔 말다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지가 맨날 약속 시간에 늦어놓고 나한테 왜 화를 내냐고. 너 안 그래도 칼 잡는 직업이라 무섭다 이러길래 헤어졌어. 이러길래 이거는 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저도 위로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야, 뭐 여자가 걔 하나냐. 우리가 뭐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걔 되게 웃긴다. 네가 뭐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 그니까 지는 반려동물 키우는데 얘도 그럼 잡을 거냐고 막 그러길래 너무 열받아서 뒤돌아서 나왔다고. 예. 아니 누나 맞잖아요. 뭐 신들은 고기 먹는 거 가지고도 뭐라 해요? 그러니까 언니가 뭐 신들도 다 고기 먹어. 과자도 먹고 생크림 케이크도 다 먹어. 이러고 그냥 넘기고. 그렇게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다가 용용이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요즘 마음이 좀 심란하긴 참 심란하다고. 그때 당시 시기가 뭐 발전을 많이 하면서 동물 복지나 환경 문제나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환경 파괴다 이러면서 용용이네 가게가 동종업계가 몰려있는 곳인데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때 들은 게 이제 팻말에 동물들은 죄가 없다. 이런 게 계속 맴돌긴 맴돈다고. 그래서 좀 심란하다 하길래, 뭐 네가 문제냐? 네가 남한테 피해를 줬어? 뭐 동물 하는 그런 모질이도 아닌데 뭘 그렇게 생각해? 하다가 언니가 듣다가 용용이한테 쉬는 날마다 등산 같은 거 하면서 왜 산에는 절을 하나 있지 않냐? 너도 한번 그런 데 다녀보라고 해서 뭐 기도하고 뭐 거기 돈 쓰라는 그런 게 아니라 등산하니까 체력 증진에도 좋고 그 절 가면 목탁 소리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 마음은 정말 편안해진다고. 그래서 듣더니 뭐 시간 날 때마다 가보긴 할게 이래서 뭐 안 갈라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진짜 몇 번 다니긴 다니더라고요. 마음 편해지긴 한다고. 그렇게 뭐 서로 일을 하니까 뜨문뜨문 안부나 물으면서 지내다가 거기 살 일이 있으면 저는 항상 거기로 가요. 그때 당시에 일도 하지만 언니 일도 알바식으로 도와주면서 살았을 텐데 무당 언니가 카드 주면서 오랜만에 배에 기름칠 좀 하자길래 신나가지고 들고 갔죠. 갔는데 뭐 인사하고 하는 둥 마는 둥 뭐 핸드폰 해실거리면서 보고 있길래 야, 네 손님 왔는데 뭐 보냐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눠보자 하니까 여친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새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헤어졌네 뭐네 질질 짜다니 능력 좋다. 어디서 만났어? 하니까 그 왜 절 간다 했잖아요. 거기서 절에서 만났다길래 마음 심란하다는 거 거짓부렁이었네? 야, 아무튼 축하한다. 다음에 뭐 시간 되면 다 같이 보자 해서 고기 사들고 이제 집에 갔는데 언니가 막 오자마자 기침을 하면서 야, 너 어디 갔다 왔냐고 향냄새가 이렇게 나냐고 냄새가 왜 이렇게 독하냐 이러길래 아, 맞다. 뭐 용용이 절 다닌다고 그랬었나? 그러니까 언니 나 부처님 고기 훔쳐 왔어 하면서 깜짝거렸는데 괜찮지. 잘했네. 답답하면 그렇게 종교에 기대도 좋아. 술, 담배보단 낫잖아. 근데 향냄새가 좀 많이 진하긴 하다. 근데 걔가 거기서 뭐 이상한 거 보고 돈 갖다 바치고 그럴 애는 아니잖아. 하길래 뭐 그런갑다 하고 말았어요. 이제 친한 친구가 준 고기라 가격도 싸겠지만 지금도 거기 애용하는 이유가 거짓말 아니고 고기질이 진짜 좋거든요. 안 그래도 거기가 좀 유명한 데라 도축 전문점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이라 용용이네 찾는 제품이 없더라도 옆집 가면 되니까 그래서 갔는데 제가 여태 말씀드렸던 이야기 들어보시면 뭐 저도 술 좋아하는 거 보이고 언니도 술을 엄청 좋아해요. 술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그래서 종종 사러 가기도 했는데 네. 이상하게 그날따라 시장 거리가 좀 조용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리 평일이라도 찬거리 사러 나온 사람도 없고 경기가 좀 안 좋긴 한가 보다. 그래서 들어가서 용용이랑 인사하고 왔는데 가만 보니까 애가 뭐랄까 막 좀 피곤해 보이고 여인 것 같고 그러길래 야, 연애하더니 기빨렸냐고 하면서 막 놀렸어요. 뭐 연애하면 다 그렇지 이래서 뭐 그냥 신변잡기 이야기나 하다가 가만 보니까 이게 용용이가 손에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뭐 그래 일 특성상 손에 상처 날 수는 있으니까 라기에도 꿰맨 상처도 있고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손 왜 그래 너 그거 그렇게 꿰맸으면 일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니까 한숨 막 푹푹 쉬면서 야 자영업이 어떻게 쉬어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근데 좀 경기 안 좋은 거 치더라도 이상해 옆집 사장님도 조용하고 거리도 어수선하고 또 꿈도 꿈인데 자꾸 손도 다치고 따다하게 뭐 다치고 물건 같은 것도 한두 개씩 잃어버리고 에? 뭔 꿈이길래 그러냐고 귀신이라도 나와? 나온다라도 뭐 네 무슨 덩치가 소도 때려잡게 생겼다니까 때려잡는 건 맞아 하는 거예요. 뭔 말이야 뭘 때려잡아? 하니까 사실 이게 꿈을 꾸게 된 시작도 소름인데 여자친구랑 최근에 여행을 갔다 왔대요. 그날 뭔가 이상했다고 차도 사고 날 뻔하고 뭐 이 친구가 시간 약속도 엄청 칼 같은 친구인데 그날따라 뭔가 지각하고 늦게 일어나고 숙소도 예약한 데가 뭐 잘못됐다거나 모든 게 엉망이었다. 그래 뭐 근데 이런 날은 하루 이틀은 있을 수 있으니까 참으려고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도 옆에서 짜증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짜증나고 좀 힘든데 뭐 둘 다 이제 술을 좋아해서 술 먹고 털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다가 운이 좋게 어떻게 숙소는 잡았고 거기서 한 잔 더 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그 모텔 문 쪽으로 시선이 갔다가 나한테 얼굴을 휙 돌리면서 막 정색을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오빠 절대 저문 보지 마. 절대 이러면서 오. 막 울 것 같은 표정이더래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그래 안 봐야지 이렇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눈이 문으로 가잖아요. 문을 쓱 보게 되자마자 여자친구가 확 달려들어서 밀쳐버리더니 그 위에 바닥을 손으로 짚고 쳐다보는 자세로 내가 보지 말랬잖아. 내가 보지 말랬잖아 하는 거예요. 하는데 너무 당황해서 야 미안하다 하고 얼타고 있는데 그 자세에서 다른 건 몰라도 긴 머리카락이 스르륵 떨어지면서 자기 얼굴에 살랑거리는 게 너무 소름이었대. 근데 와 나는 머리카락은 모르겠고 야 용용아 걔 갑자기 왜 그래? 하니까 아니 봉수야 내 여자친구는 머리카락이 단발이야. 그렇게 흘러나와서 내 얼굴에 닿을 길이가 아니었다고. 거기서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무슨 머리카락이 그렇게 와 하니까 어떻게 됐어? 이러니까 처음에 용용이도 운동하는 친구라 했잖아요. 예. 힘이 좋으니까 반사적으로 여자친구를 탁 하고 밀었는데 여자친구가 뒤로 넘어가면서 모습은 안 보이고 웬걸 그 머리카락이 거대하게 뭉탱이처럼 뭉쳐있는 게 보이길래 걔가 막 자기한테 얽혀 들어가는 거를 막 손으로 떼고 발로 밟고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여자친구는 안 보이고 숙소에서 술 한잔 더 하려고 따라놓은 술잔들만 있고 테이블에 자기는 모텔 의자에 앉아서 그러고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여자친구를 찾는데 여자친구는 온데간데 안 보이고 어디 갔냐고 전화를 해보니까 여자친구가 야, 너 기억 안 나? 어제 우리 그렇게 싸우고 나는 식당에서 그냥 간 거 기억 안 나냐고. 너 도대체 술을 얼마나 먹은 거야? 그래서 용용이도 뭔 소리야. 너랑 나랑 어제 같이 숙소 들어온 거 아니냐고. 네가 나랑 진짜 안 갔다 치면 내가 어제 너랑 숙소 들어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술도 2잔 따라놓은 것까지 다 있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줬대요. 여자친구가 근데 그걸 듣더니 기가 찬다면서 막 웃으면서 도대체 너는 나이 처먹고 술도 조절 못해? 도저히 오빠같이 폭력적이고 그런 애랑 도저히 못 만나겠다고 전화를 끊고 다 차단박아 버리길래 설마 용용이가 모텔 들어와서 술에 너무 취해서 헛걸 보고 그 머리카락 뭉탱이를 잡은 게 아니라 여친을 잡은 건가 싶어서 CCTV를 돌려봤는데 진짜 용용이 혼자 들어온 게 맞더래요. 이상하네? 너 진짜 걔랑 싸울 때 뭐 욕이라도 있어? 뭔 놈의 폭력적이래? 하니까 아니 나 진짜 정말 너 앞이라고 거짓부렁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여친도 고사하고 사람한테도 욕 안 하는 거 안 하지 않냐고. 그렇게 해서 용용이 진짜 또 차이고 그렇게 일이 끝났나 싶었는데 예. 이후로 계속 그 머리카락 덩어리가 꿈에서 나온다고. 아. 꿈에서 내 집이든 내가 어디 장소에 있든 간에 그것 때문에 계속 잠을 설친다고. 근데 뭐 나와도 내가 두드려 패니까 찝찝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계속 꿈을 꾸니까 잠을 깊게 못 자잖아요. 그래서 피곤하니까 좀 실수도 하고 그러는 것 같다 이러길래 뭔가 각이 나오는 것 같아서 언니한테 전달을 했어요. 근데 언니가 듣더니 일단 정신과 진료를 받아봤어? 이러길래 아니 이거 언니 그냥 누가 봐도 보통이 아니잖아. 홀린 거 아니야? 이러니까 언니가 뭐 맞을 수는 있는데 그게 굳이 나한테까지 돌아올 필요는 없고 결국 귀신도 마음이 힘이 약해지면 묻는 거라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더 정확하고 빠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가톨릭 구마사제들도 악마 들렸다고 재령하러 가면 정신과 의사들은 한 명쯤은 데려간다고. 그럼 100 중에 98은 다 정신과 쪽 문제라고. 걔 주변 어수선하다며.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내가 계속 말하는데 이거를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네가 걔를 끌고 오면 안 되는 거야. 아픈 사람이 직접 병원에 가야지. 그걸 끌고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야. 하길래 그래 뭐 내가 언니처럼 그 짝의 전문가도 아니고 징징거려봤자 뭐 나오겠냐고요. 언니 됐어 하고 그냥 방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궁금해서 용용이가 말한 썰을 되짚어 보다가 시간대를 맞춰가 보니까 절을 일단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여자친구를 만났고 이후에 여행을 갔고 모텔에서 귀신이 붙었고 그 꿈을 꾸고 이 순서인데 여기서 용용이의 일상에서 바뀐 건 절에 가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용이한테 언니가 말한 말은 안 하고 대뜸 정신과 가봐 이러긴 좀 그러니까 그래서 네 여친도 헤어졌겠다. 뭐 편하게 만나도 상관없지 않냐. 네가 가는 절 한 번만 같이 가보고 싶다고 해서 용용이랑 같이 늦지막한 오후 한 2, 3시쯤에 그 절을 가게 되었어요. 이게 제가 좀 촉이 좋아요. 직감이나 이런 게 좋고
뭐 언니 말로는 제가 뭐 사주에 물 숫자가 많으면 그런 뭐 영안이 튼 사람이 있다고 막 하는데 영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딱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뭔가 절이 보통 산 밑에는 없고 좀 올라가야 있으니까 그렇게 등산하면서 절 냄새도 맡고 그러면 상쾌하고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뭔가 여기는 땅이 어두워 보인다 해야 되나? 어둡고 그러길래 야 용용아 여기 절이 맞긴 맞아? 아니 맞아 여기 지도에도 절 이러고 나오지 않냐. 근데 뭐 눈으로 봤을 때도 인테리어나 건물 모양이나 이런 게 절 같아 보이긴 했는데 예. 뭔가 규모가 좀 너무 작고 그런 거예요. 뭐 어둡긴 하지만 아직 시간대도 오후기도 하고 용용이도 덩치가 크니까 무섭지는 않았는데 사람은 없고 일단은 언니한테 어디 갔는지 말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 용용이 따라 절 뭐 위치 뭐 어디고 어디로 왔다고 안 늦게 돌아가겠다고 문자를 남기고 조용하니까 사람도 없고 그냥 절 한 바퀴 둘러보다가 뒤로 들어가니까 네. 웬걸? 조망만한 방이 있길래 문을 열어보니까 신당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에 신당이 보통 있진 않잖아요. 야, 이거 단단히 잘못 왔다. 이거 빨리 나가야 된다는데 용용이가 야 잠깐만 하고 신당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초가 대여섯 개 있었고 가까이 가보니까 초마다 부적이 붙어져 있는데 원래 부적에는 한자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림이든 뭐 글씨든? 근데 여기는 뭐 몇 년, 몇 월, 몇 시, 사람 이름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적혀 있는 게 색깔 보니 확실히 알겠어요. 저거 일반 필기도구로 쓴 거 아니라고. 딱딱하게 굳어있고 색깔이든 촉감이든 냄새든 확신했어요. 저거 피라고. 하나하나 둘러보는데 웬걸? 용용이 이름도 적혀있고 그래서 너무 놀랬는데 가만 보니까 저 연, 월, 시가 적혀있는 게 도저히 사람 생년은 아닌 거예요. 용용이 이름도 흔한 것도 아닐 뿐더러 생년이 아니면 뭘까 했는데 용용이가 손이 벌벌 떨리더니 야, 저 날짜 내 가게 개업 연월일이라고. 그래서 네가 이거 쓴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 여기 처음 온 거라고. 그리고 아까 용용이 업장 근처가 다 동종업계라고 했잖아요. 용용이 말로는 다 누군지 알지는 못하니까 옆에 초도 보니까 옆집 사장님 이름 같다고. 그리고 옆집 사장님 개업 연월일이랑 똑같다고. 이거 만든 사람은 이거 어떻게 알았지 했는데 용용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업계는 뭐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는데 사업자 등록증이랑 그런 도축 자격증이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걸어놔야 된대요. 그거는 그냥 사러 가는 손님도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본 거지 않을까? 그럼 도대체 이거 누가 적은 거지? 일단 좋은 느낌이 아니고 이건 확실하게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부적을 일단 떼야 해 말아야 해. 아니야 일단 혼자서 하지 말고 언니한테 물어보자 하고 전화하려니까 산속이라 그런가 핸드폰도 안 터지고. 근데 빠스락거리는 인기척이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웬걸? 뭐 용용이 여친이 서서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용용이가 너야말로 여기 왜 왔냐고 여기 뭐냐고 너 이거 네가 만든 거냐니까 맞아 내가 만든 거야 어떻게 여길 찾았어? 용케? 그리고 야 이거 네가 지금 나한테 물어봐? 너 내가 진짜 왜 그런지 몰라? 모르겠어? 너네같이 더러운 동물자들은 다 망해버려야 돼 하면서 이를 오. 빠득빠득 깔면서 악지르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자애는 들으셨다시피 일반인은 아니에요. 그럼 무업하는 사람인가? 겉도 아니고 그러니까 불교를 빙자한 그러니까 사이비 같은 거죠. 교주까지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신자는 맞는데 더해서 이 여자애가 이제 자기 과거 얘기를 술술술술 푸는데 쉽게 말해서 자기 말로는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였대요. 어릴 때부터. 일단은 곤충부터 시작해서 예. 나비 날개를 뜯어도 얘가 움직이면서 기어가는지 더 나아가서 쥐, 길고양이, 뭐 들깨, 옆집 강아지, 햄스터 등등 이런 걸 보니까 얘 부모가 정신과를 데려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정신과 가면 좀 인식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사람이 힘들면 종교에 의탁한다고. 근데 이게 치료 목적으로 종교에 의탁하는 거라 질이 좋지 않은 그런 데를 간 것 같아요. 그런 과거를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애가 막 낄낄거리면서 용용아 내가 니네들한테 괜히 접근한 것 같아? 나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박살낼 거야. 참 이게 남자들은 쉬워. 어린이 좋다고 접근하면 다 괜찮은 줄 알고 말이야 그치? 있잖아 내가 왜 과거 얘기를 했냐면 나는 그때에서 벗어났어. 참여했거든. 앞으로 동물들을 보호하면서 살 거야. 사람들은 먹지 않아도 될 생명들을 자꾸 죽이고 그러는데 이게 무간지옥 아니야? 소, 돼지, 닭뿐만 아니라 다 크지 않은 송아지,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유정란, 알을 벤 생선 등 너희들은 잡아 먹을 필요도 없는 생명을 단순히 미식을 하면서 잡아 죽이고 있어.
이런 너희들을 내가 단죄하고 있는데 내가 악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나는 신이 말하는 대리자야. 너희같이 신이 주신 자연을 파괴하는 것들은 다 망해버려야지 다시는 그딴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그래서 순간 이게 얘가 중2병인가 말을 못해서 그런지 제가 전달을 잘 못하겠지만 이게 어이가 없으면 반박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 뭐 송아지나 유정란을 먹을 필요는 없지. 근데 다 필요 없고 이런 우리들을 일개 개인이 단죄할 권리는 없잖아요. 뭐 이런 중2병 걸린 일이 다 있나 하면서 말싸움 막 하다가 이게 사람이 말문이 막히면 성질을 긁는다고 그렇게 싸움이 났는데 갑자기 여자애가 툭 하면서 뒤로 붕 떨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뭔 일이야 하니까 무당 언니가 씩씩거리면서 서 있고 여자의 뒷덜미를 잡고 그냥 뒤를 날려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야 이 미친아 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나한테 카톡 하나만 띡 보내면 다 나올 줄 알아? 하면서 언니가 저한테 무슨 막 욕을 하다가 언니가 딱 그 초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막 씩씩거리면서 가서 야 너네 둘 이거 건드렸어? 하니까 용용이랑 저는 절레절레만 하고 언니가 하면서 손가락을 깨물어서 뜯어가지고 피를 내더니 그 초에 붙은 부적들에 막 찍찍 긋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하는 건가 하고 보는데 여자애가 일어나서 언니한테 들러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라고 막 악지르면서. 근데 와 이 조그만한 언니가 왜 이렇게 힘이 센지 여자애를 다시 밀쳐서 넘어뜨리고 여자애가 쓰러졌는데 그 얼굴에 가까이 대면서 씩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밖에서 다 듣고 왔는데 네가 뭐 신의 대리인이라고? 네가? 감히? 너 그러다가 혀 찢어져 하니까 여자애가 눈이 뒤집혀서 내 말 중에 단 하나라도 틀린 것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생명을 불필요하게 해야 하는 건 맞잖아. 아니 불필요하게? 그건 재미로 괴롭힌 것에 대한 이야기지 살려고 먹는 거랑은 달라. 네 말대로라면 땅의 호랑이와 하늘의 매 같은 동물들은 태어난 것 자체가 죄라는 말이야? 아니 그딴 미물과 인간은 다르지. 인간은 짐승을 마음대로 해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중 으뜸이기에 다른 생명들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재밌는 말을 하는구나. 네가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잖아. 네 말대로라면 인간은 생명체가 아니야? 그리고 으뜸이라니 대체 그건 누가 정해준 거야? 네가 믿는다는 그 개잡신이 말해줬어? 너 우리 할머니 말 한마디면 그딴 개잡신 하나는 쥐도새도 모르게 터트려버릴 수가 있다. 근데 먼저 그러한 신이 실제 하는지부터 물어봐야겠지? 그리고 너 그딴 미물이라 했어? 너 또한 온 세상에서는 그저 하찮은 미물일 뿐이라고. 네가 뭔가 다른 것 같지? 깨우친 것 같지? 특별할 것 같지? 너는 다르고 옳게 박힌 것 같지? 너 저딴 짓거리하고도 멀쩡할 거란 생각은 하지마 하고 언니가 널브러진 여자애를 무시하고 가려는 찰나 그 여자애가 푸 하면서 막 약간 좀 실수를 하면서 웃더라고요. 니네 지금 날 막아도 내가 또다시 못할 것 같아? 이거 하는 사람들이 나만 있는 것 같아? 이 샤나? 했는데 언니가 웃으면서 막 웃으면서 용용아 저 여자애 너 여자친구였잖아. 몇 살이고 생일 언제지? 그래서 용용이가 몇 살이고 몇 월 며칠이에요 하고 얼떨결에 대답하니까 언니가 들었지? 너 생년월일 이거고 저런 일을 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만 사람 저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조만간 다시 보자 하면서 저랑 용용이를 데리고 갔어요. 언니 차 타고 가면서 셋 다 말이 없다가 언니가 먼저 물어볼 거 있으면 지금 이야기하라고. 이제 용용이도 이야기 들을 준비 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언니 아까 초에 손 뜯어서 뭐 한 거야? 언니 손은 괜찮은 거야? 피가 나올 정도로 물어뜯은 거잖아 하니까 일단 아까 그건 저주술이랑 비슷한 게 맞대요. 근데 니들이 그거 보고 천만다행으로 뜯어버리거나 해야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그걸 뜯어버렸으면 만지는 사람도 저주 받을 사람도 둘 다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피로 그냥 문대버리면 끝나는 거였어? 하니까 아니야. 이름을 바꿔버리면 그만이야. 예를 들어서 김봉수라고 쳤을 때 성씨든 이름이든 100만 더 추가하면 뭐 예를 들어서 김봉휴 이렇게 되니까 아예 없는 이름이 되는 거잖아. 된다 하더라도 같이 적힌 시간대는 안 맞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간단히 무효화할 수는 있다고. 생각보다 저주술 양밥 뒤집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저주든 비방이든 피해가는 건 진짜 간단해. 네가 착하게 살았으면. 그래서 이제 용용이도 질문을 한 게 처음 꿈을 꾼 계기? 그 일과 이후의 꿈을 쭉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귀신은 손 못 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다. 야 나도 오냐 너 2번 죽는 거 뭔지 보여주겠다고 막 때렸다고 하니까 언니 말로는 그걸 귀신이라 해야 되나 좀 애매하네. 뭐 재밌는 이야기 좀 곁들여서 설명을 해볼까? 왜 너네 시골 가면 동네 할매들이 나무에 대고 치성 하나 드리지. 그럼 그 나무가 신이 된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간단히 말하면 인간이 마음이 옳던 악하던 간에 그 기원이 모이고 모이면 그게 힘을 가진다고. 좋은 기운이 모이면 좋은 신이 되는 거겠고 나쁜 기운이 모이면 나쁜 신이 되는 거겠지. 생긴 대로 논다고 못났다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머리카락이 뭉쳐있고 그런 형태면 썩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 보이는 대로. 그 여자애 하나만 있어서 그런 신당을 차리고 그러진 않았겠지. 여러 사람들이 같은 뜻을 모아서 만든 거겠지. 아니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던지 아니면 원혼이 말이야. 이게 저승을 안 가고 오래 떠들면 지가 왜 원혼이 된지도 모르고 그저 증오하는 감정만 남는다고. 뜻이 맞으니까 그냥 뭐 증오하는 원혼이 인간 죽여달라고 하니까 뜻이 맞잖아요. 그렇게 눌러붙었을 수도 있겠지. 더해서 용용아, 네가 그 악귀를 잡아 족칠 수 있었던 거는 네가 신을 받은 사람이나 뭐 보인다거나 그런 이유는 절대 아니고 네 부모 쪽 기운이 되게 좋아. 좋은 일 많이 했어? 아니 뭐 기부도 많이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도 양가 가족들한테 되게 살갑고 존중하셨어요 하니까 언니가 맞아. 그렇게 살면 어떤 비방법을 쓰던 간에 크게 안 다치고 피해갈 수 있어. 너 그렇게 산 거 아니었으면 손가락은 그냥 나갔었다고. 여태 내가 본 네 모습도 살아온 것처럼 다른 것들 존중하고 살아왔으니 그나마 피한 거고 아까도 내가 말했듯이 니들은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칼로만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도 눈으로도 손으로도 해할 수 있다고. 반대로 말하면 입으로 눈으로 손으로 다른 생명을 도울 수도 있는 거라고. 착하게 살아 앞으로도 하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야, 진짜로 그 무당 언니분이 이렇게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네. 근데 봉수님이 그걸 이제 대신 표현을 해주시는 거지만, 와 근데 반박이 불가요. 완전히 그 반박을 할 수 없게끔. 그리고 너무 또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나도 항상 재미있게 듣고 있는데, 무당 언니분도 지금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은 안 듣고 계신가요? 오늘 모르겠어요. 저번까진 들었던 것 같은데 언니가 이제 매번 볼 때마다 그래요. 그냥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말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써도 되겠지. 이게 다 안 된다고. 그냥 내가 내 마음에 의문이 들면 하면 안 된다고. 아, 네네네. 네, 뭐 그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그래도 봉수님께서 시원시원하게 또 역시 봉수님의 스타일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저는 그 시들무가 참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각자의 이야기는 뭐 비슷하거나 뭐 그 맥락이 그쪽일 수도 있겠지만 각자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봉수님도 봉수님의 캐릭터가 확실한데 그대로 또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 꼭 편하실 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지금 그 유튜브에 봉수님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업로드가 되어 있는 걸 아마 매일매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지만 또 아직 못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돌비 봉수 검색하시고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시면 더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왜 무당 언니분과 같이 다니게 됐고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